안녕하세요. 두 장으로 끝내는 영문법 두 장입니다. 오늘은 관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계사가 혹자는 영문법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잘만 쓰면 효율적이고 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영어 표현인데요. 이게 문제가 한국어에는 관계사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울 때 지금은 잘 배운 것 같고 잘 이해한 것 같더라도 나중에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지고 그럴 때 이제 뭐 해설이나 이런 거를 독학하다 보면 이제 참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왜냐면 이제 한국어로 의역을 해놓다 보니까 직역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해설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사의 개념 자체가 또 흔들리고 뭐 이러기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관계사가 뭐고 정확하게 관계사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관계사의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사란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관계사 집안에 첫째가 관계 대명사, 둘째가 관계 부사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쉽게. 자, 그러면은 얘가 뭐냐? 관계를 나타내 주죠. 관계를 형용사절을 이끌어 가지고 절을 하나 데려옵니다. 접속사라는 거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이야기고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사라는 품사가 오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을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은 관계사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러요. 선행사는 앞에 쓰여 있는 말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대명사를 쓸 때도 그 대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선행사를 많이 또 이것저것에서 쓰다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처음 그냥 관계사 배울 때는 선행사라는 거는 관계사 앞에 와서 관계사절이 꾸미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개, 즉 절이 여러 개 등장을 할 때, 한 문장에 절이 여러 개 등장할 때 주인이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추가가 돼서 오는 절들을 뭐 이렇게 종속절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뭐 노예종 이렇게 종이 돼서 속한다, 종속이 된다, 따라오는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 친구는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이제 형용사절을 데려오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관계부사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 관계부사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대명사랑 부사 역할을 어디서 하냐가 포인트인데요. 관계사절 안에서 대명사 또는 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계사절이라는 말은 형용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형용사절을 데려오는 종속접속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당 접속사, 즉 관계사가 데려온 절 안에서 동시에 대명사와 부사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쉽진 않아요. 근데 큰 가닥을 이렇게 잡아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예제를 좀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Person who never made a mistake never try anything new. 요런 이제 명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유명하죠. 저는 이제 문과라 뭐 과학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과학 주제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약간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상력을 자극해서 재밌는데 이런 이제 명언 같은 것들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이 사람 하는 이 말에서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또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person never tried anything new.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절이라고 불러요. 주인절이에요. 접속사 없이 그냥 등장을 했죠. 요 주절하고 요 안에 있는 who라는 애가 관계대명사거든요. 요 친구가 데려오는 who never made a mistake라는 절이 요 절이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종속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뭐 이름이 관계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또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같은 개념을 예를 들어서 커피라는 이제 그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커피가 이제 음료수다라는 점에서 음료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면은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공산품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기호식품이다. 단순 음료라기보다는 취향을 타는 식품이다. 이렇게 하면 또 기호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뭐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 또는 뭐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이제 액체의 일종으로 그래서 뭐 산도가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계사절이라고 부를 때는 이 해당 절이 요 괄호친 요 절이 관계사가 데려왔다는 점에서 관계사절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의미에서 형용사절 또 단순히 주절 입장에서 종속절이라는 의미에서 종속절 요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뭐 골자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사절 안에서 이 who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문장 구조를 좀 잡아놓고 자 삼형식 문장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이 person을 우리가 이 관계사절이 꾸미는 대상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선행사를 who절이 즉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 네, 그게 누구냐면 never made 만들지 않았던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이런 느낌이죠. 실수를 그래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걸 안 해봐서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역시 과학자다운 실험 정신이 돋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니은 계열로 딱 끝나죠.
이게 왜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 절이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니은 계열로 끝나서 요 앞에 있는 선행사 어떤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절 입장에서 요 후절 전체가 단순히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who를 관계대명사로 놓는데 잘 보시면 주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who 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잖아요. 명사긴 명사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 who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 격이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사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대명사라는 걸 좀 이제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이 who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체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이제 따로 띄어서 가져갈게요. 따로 떼서 아래다가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who가 원래 나타냈던 대상은 선행사였던 a person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도 실수를 만든 적이 없다. 요런 문장이었던 건데 이 the person을 대명사로 it이나 뭐 사람이니까 him, h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이 person을 who로 바꿔서 who never made a mistake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 a person하고 the person 요 두 명사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주절로 삼았던 저 첫 번째 문장을 요 문장을 a person never tried anything new 요 문장을 종속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 친구를 관계사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who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후절로 만들어서 이 아래 절 the person never made a mistake 요 절에 종속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선행사 뒤에다가 겹치는 명사인 이 선행사 뒤에다가 이 the person을 who로 이제 대명사에서 이렇게 바꿔서 연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해석은 지금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감히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 사람 이게 누구냐면 자, 제가 이제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요 해석을 왜 이렇게 붙여드리냐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어에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좀 이제 설명하듯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듯이 이해를 시키는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는 이런 거 없이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딱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사람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후절에서 wh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사 배울 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두 개가 있지만은 사실 관계대명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 뒤에 오는 절 이걸 우리가 관계사에서 이제 뒷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문법적으로 이 뒷절이 완전한 절이 나오질 않아서 뭐가 이렇게 빠져요.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또 심지어 생략 규칙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부사는 이 뒷절이 얘가 어차피 관계부사가 부사 역할을 해버리면은 SVOC 즉 문장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형식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먼저 잘 배우시면 관계부사는 거의 공짜로 쉽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 규칙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